이 간암은 이 비교적 그 원인이 잘 밝혀져 있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. 아주 거의 명확하다시피 이 암들의 원인이 밝혀져 있는 암들이 이제 그 폐암, 그리고 자궁암, 그리고 간암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원인이 이제 밝혀져 있는데, 이 간암에 제일 그 많은 그 감염 경로랄까, 이걸 보면 간염입니다.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 이 간암으로 간암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이번에 그 주요 경로 중에 하나인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간암은 이 간염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와 가지고, 보통 뭐 A, B, C, D, E 뭐 이런 이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, 그 중에서도 보면 그 B형 간염 바이러스,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게 이제 가장 많기 때문에, 사실 그 위생적으로 이렇게 그 좀 간염 바이러스의 젊은 시절에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만 해도 우선 간암 예방에 상당한 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이 간암의 약 60%는 C형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염이 되고, 감염이 되면 염증이 생기면 또 몸에서 그걸 낫으려고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 죽어야 될 세포들이 죽질 않고 그게 암 세포가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C형 바이러스가 그 간암의, 우리 소위 말하는 간세포암, 이 간암의 60%, 그리고 약 15%가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간암 바이러스의 그 감염 예방을 하려면 우선 간염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.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들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B형과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 감염이 되면, 그 중에서 이제 B형 감염에서는 약 10%가, 그 다음에 C형 간염에서는 약 70% 비율로 이게 만성이 돼 버린다고 합니다. 만성이 되면 소위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간의 섬유화가 이루어지고, 간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간을 먹으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, 간이 이제 그 섬유화가 되면 간이 뭐 좀 단단해져 버리는, 굳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이제 보통 생기지 않습니까? 그래서 되고, 그러다가 이게 간경변이나 혹은 간암으로 바로 발전을 해버리죠. 사실 간경변만 돼도 그건 암은 아니지만은 뭐 거의 간암과 마찬가지로 그 치사율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정말 간염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.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 B형 만성간염이나 C형 만성간염 혹은 간경변이 생겨버리면 이 사람들을 간암 고위험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. 특히 이 고위험군 중에서도 간의 그 섬유화의 진행 상태라든지, 이 상태가 소위 섬유화가 많이 된다든지, 또 나이가 많다든지, 나이가 많아지면, 그리고 그 바이러스의 양이 소위 한번 들어온 바이러스가 뭐 말하자면 양이 엄청나게 많다든지, 또 그 평소에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, 이런 분들은 이 발암 위험도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고위험군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또 자주 간 기능 체크를 받고, 또
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이 이제 생긴 분들은 우선 그 간염이나 경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이 간암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리스크를 줄여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이 이제 검진을 잘 받으면 아무래도 이 그 간암이 생겼다 하더라도 조기에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느 정도 그 치료 가능성도 높아지죠. 예. 늦게 그래서 이 검진을 안 받아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암이 되어 가지고 뭐 3기 4기가 된 뒤에 이 발견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이제 그 과도한 음주 이것이 플러스로 그 간암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죠.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내가 뭐 간암이 한번 걸렸는데 이걸 완치를 못하고 만성이 된 데다가 아직까지 계속 술을 마시고 있다. 이거는 말하자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으니까 음주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그 감염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튼 뭐 그러니까 주사약들로는 뭐 인터페론 주사약이 있고 뭐 또 뭐 핵산 유사제제 등 이렇게 그 먹는 이런 그 항바이러스 요법들이 있고요. 또 뭐 우르소 데옥시콜 산이라든지 글리시리진 제제 같은 또 이 간을 좀 그 뭐랄까 간을 보호해주는 이런 그 요법으로 우선 간암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급적 감소하거나 차단시키는 게 좋습니다. 이 간염 바이러스에 그 감염이 되면 대체로 나오는 증상이 급성 간염이 되어버립니다. 그 증상을 보면 이 전신 권태감, 그리고 또 식욕 부진, 그리고 소변이 아주 색깔이 아주 홍차처럼 그렇게 홍차 색깔처럼 짙어지는 그 농염, 더 나아가면 이제 황달 이런 게 이제 보통 생기는데요. 이런 게 생겼으면 그래도 뭐 또 하지만은 스스로는 또 느끼기에 아무 조짐이 없고 없이 자연 치유되는 사람들도 다행히 있기도 하지만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성 간염으로 이게 이행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좀 어려워진다.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. 간염 바이러스가 이 몸에 이렇게 침입을 해도 간염이라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체내에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도 건강한 사람을 무증후 보균자라고 부릅니다. 그 밖에 이 바이러스 감염 외에 이제 그 또 간염의 그 리스크 요인으로 그 간암의 위험 요인으로 이제 대량 음주와 흡연, 그 다음에 그 음식에 우리가 가끔 그 특히 그 땅콩 같은 것때 보면 이게 썩은 땅콩에 곰팡이 동의 그 일종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있거든요. 견과류, 땅콩, 제가 알기로는 땅콩이 제일 많은데요. 이게 쓴맛 나는 그런 왜 땅콩을 씹었을 때 쓴맛 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은 가급적 뱉어버리십시오. 그것들이 아플라톡신이 들어가면 이 또 간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. 그 이제 최근에 이제 경향을 또 보면 거의 음주를 안 하는데 알코올 섭취량이 거의 적은데도 이 지방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로 이 간에 경변이 생기거나 간암이 생기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요. 뭐 최근에 와서는
뭐 이런 것들이 그 매스컴에서도 많이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당뇨병 같은 것들도 이 일종의 그 이제 생활 습관병인 이 당뇨병도 간암에 좀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그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강 검진을 자주 해서 간 기능의 그 이상이 조금 지적이 되는 경우에는 간염 바이러스 그 음성이라도 한 번 정도는 간 전문의들에게 가서, 그러니까 간 전문 병원에 가면 간 전문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런 분들한테 그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 최근 그 연구 결과에서 이제 그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런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고, 의외로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좀 그 간암에 걸리는 이 확률이 좀 낮아진다는 또 연구 보고서도 있으니까 그 참고를 좀 하시고요. 이런 것은 연구 결과가 한두 편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, 그래도 이런 그 어떤 그 뭐랄까 확률을 좀 낮춰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고, 그런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